리퀴디티 리스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유동성 위험에는 거래와 관련된 트레이딩 리스크가 있고 펀딩과 관련된 펀딩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트레이딩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mid market price라고 하면은 bid-ask price의 가운데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시장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가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how much 팔려야 되는지가 또 가격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빨리 팔아야 되는지도 가격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 환경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금융위기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리퀴디티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걸 이제 증권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뭐 아예 그냥 기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과 이 퀀터티와의 관계인데, 가격 중에서 이 bid offer price는 매수 매도 호가인데, 이게 딜러 중심의 bid price거든요. 그러니까 딜러가 사는 가격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파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그 가격은 떨어지고, 또 딜러 입장에서 오퍼 프라이스라는 얘기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는 가격이란 말이죠. 많이 살수록 이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드 오퍼 가격의 차이가, 이게 이제 스프레드인데, 우리가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라고 하면 미드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비드 오퍼 프라이스의 중간 가격을 분모로 하고 스프레드를 나누어 준 것이 바로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소위 그 liquidation cost, 그러니까 유동화시키는, 현금화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공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SI가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알파 I는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달러 밸류의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 얘가 간단히 나왔는데요. 어떤 금융기관이 10 million 쉐어를 갖고 있고, 주식, 그 다음에 50 million ounce of commodity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가격의 비드 가격은 89.5, 오퍼는 90.5. 그러니까 미드 마켓 프라이스는 요거의 중간인 90이 되겠죠. 커머더티 같은 경우는 비드는 15, 오퍼는 15.1이니까 미드 마켓은 요 둘의 중간인 15.05가 됩니다. 그럴 때 미드 마켓 value over position은 이제 알파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파 값은 주식의 경우는 90 곱하기 10 million, 그래서 900 million이 되고요. 커머더티의 경우는 15.05, 요거 중간값 곱하기 50 million 해서 752.5 million이 됩니다. 요거는 알파 값을 각각 구했어요. 이제 SI 값을 구해야 되는데, SI 값은 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경우는 미드 마켓 프라이스가 90이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가 0.01111 이렇게 나오고, 커머더티의 경우는 미드 마켓 프라이스가 15.050, bid offer price 스프레드가 0.1이니까 0.006645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liquidation cost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liquidation cost는 이 공식에 의해서 900 곱하기 2분 0.0111 나누기 2, 그 다음에 752 곱하기
0.006645 나누기 2 해서 7.5 밀리언이 나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드 마켓인 경우에 리퀴데이션 코스트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뮤 값은 민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고 여기서 람다 값은 required confidence level입니다. 이것도 예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해를 돕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예제를 전제로 하고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주식의 경우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0과 2.0이다. 각각. 그 다음에 커머더티의 경우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1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의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0.0111, 0.022, 0.022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 그 다음에 커머더티의 proportional bid offer spread의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둘 다 0.00664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공식을 쓰면 주식의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가 아까 900이었죠. 그 다음에 뮤 값이 0.01111. 그 다음에 여기서 9%의 신뢰 수준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람다 값은 2.33이 나옵니다. 그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0.0222. 마찬가지로 커머더티인 경우 알파 값이 752.5 밀리언이라고 그랬죠. 2분의 1 곱해주고 뮤 값은 0.006645 99%일 때 2.33이고 0.006645 해서 73.25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리퀴데이션 코스트가 7.5 밀리언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마켓일 경우는 이게 73.25 밀리언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반영해서 VAR 값을 계산하면 정상적인 그 뭐죠? 그 리퀴데이션 코스트를 반영하면 이게 liquidity adjusted VAR가 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그 liquidation 코스트를 반영하면 liquidity adjusted stressed VAR가 됩니다.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이면 주식을 이제 팔 때 언와인딩 한단 말이죠. 언와인딩 포지션을 할 때 옵티멀한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씩 팔면 어떻게 돼요? 이 스프레드 값은 별로 영향을 안 주면서 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의 위험은 갑자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씩 팔면 스프레드는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고선 팔 수는 있는데 대신 시장 상황이 갑자기 시장이 폭락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아주 낮은 값으로 팔아야 될 위험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가 왕창 팔겠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는 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지금 스프레드랑 관련된 파트고 요 파트는 시장 상황이랑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수량을 선정하는데 여기 지금 constraint가 빠졌어요. subject to constraint는 이 수량의 합이 내 그 포지션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QI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 V다. 그 V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입니다. constraint optimization의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예제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푼 그런 예제가 지금 나오거든요. 5일 동안 이 포지션을 언와인딩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PQ도 이게 펑션을 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이게 스프레드인데 이거를 Q에 대한 펑션으로 보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B 값, C 값도 그 다음에 시그마 값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람다도 등장하니까 컨피던스 레벨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풀었을 때
이거는 엑셀의 그 솔버 같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풀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 수는 있습니다.